아빠 엄마의 함께 가는 길 아마도 쉬워요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오늘은 우리 지난번에 했던 중년의 우울함에서 파생된 주제 바람기, 불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뭐 이미 주변에서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거고 저도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실제 사건을 많이 그쵸. 하고 뭐 상담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많더라. 바람을 한번 핀 사람은 계속 바람을 핀다고 하더라고요. 변호사 생활 하시면서 그런 소송 같은 걸 하시다 보면 네. 의뢰인들 만나시면 어때요? 정말 그런 것 같아요? 사실 이제 이 바람에 관련된 소송은 이제 제일 크게는 이혼 소송이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상간남이나 상간녀. 그러니까 내 배우자와 불륜을 한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소송. 그 두 가지가 있거든요. 네. 예전에는 이제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간통죄가 사실은 엄청 큰 거여서 그걸로 이제 형사 고소를 하면 네. 구속되는 경우도 많고 이제 굉장히 창피를 주면서 엄벌에 처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두 개의 소송이라 이것 때문에 뭐 큰 이슈가 되는 일은 많이 없습니다. 경제적 여유가 있으시고 사실은 이제 시간적 여유 사실 뭐 너무 바쁜 우리가 이 막 젊은 시기에 막 회사에 바쁘게 돌아다니고 막 이럴 때 물론 그 와중에도 또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중년이 되고 사회적 지위 뭐 회사에서도 뭐 부장이 되거나 뭐 임원이 되거나 뭐 월급도 올라가고 뭐 차도 회사에서 나오고 뭔가 이제 그 외부에서도 이렇게 인정받고 이렇게 하면 뭔가 거기서 오는 어떤 자신감? 여유. 여유? 이런 데서 뭔가 자꾸 이렇게 눈을 돌리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제 저 혼자는 좀 해봅니다. 예. 시간이랑 돈이 생기면서 이제 또 애들은 다 컸고 그렇죠. 네, 예.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뭐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대부분의 유부남들 제가 이제 본 이 유부남들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미혼이거나 뭐 이혼 상태다 하면은 오히려 더 이제 불안함을 느낀다 그러더라고요.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게 깊어졌을 때 결혼하자거나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본인의 생활을 깨고 싶진 않으니 잘못하면 또 본인의 생활도 깨질 수 있으니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한다 라는 얘기를 하길래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. 예. 드라마 같아요. 근데 네. 드라마 같지만 실제로는 네. 생각보다 많다. 근데 정말 궁금한 건 안 들킵니까? 안 들키고 쭉 갑니까? 들키죠. 들킬 건데. 들킵니다. 네, 들킵니다.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? 통상은 네. 이제 결국 보면 카톡 문자 뭐 이름을 뭐 무슨 여자 이름이 아니라 영철이로 해놓거나 뭐 남자 이름으로 해놓거나 동성애 이름으로 해놔도 밤에 왔는데 뭐 집에서 혼자서 뭐 카톡을 하고 있거나 뭐 주말에 막 쓸데없이 뭐 일 나가고 뭐 이런 것들 꼬리가 있거든요. 네. 있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대처하실까요? 그분들이 일단 인정? 걸리게 되면 이제 두 가지겠죠 결국. 이제 뭔가 배우자가 그거를 용서할 만한 상황일 경우 정말 뭐 일회성이라든지 뭐 얼마 안 됐다든지 뭐 그러면 사실은 한 50대 중반이 되고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여자분들도 일단 이혼을 잘 안 합니다. 왜냐하면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사실은 배우자가 몇십억의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이제 뭐 20년 이상 결혼하면 한 반 정도 받으시는 건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거고 국민연금도 뭐 반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남편의 고정적인 수입이 계속 들어오지 않고 기존에 있는 재산의 반을 나눠서 받는다 하더라도 그걸로 살 집을 마련하고 나면은 그 남은 돈으로 사실 오랜 여생을 살 수는 없거든요. 현재 지내왔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. 이혼을 하면 갑자기 이제 본인이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50대 중반에 할 수 있는 일이 마트나 이런 데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요양보호사라든지 뭐 이렇게 되게 한정적이고 몸으로 하셔야 되는 일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면. 그렇다면 저는 상담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하수친다고 생각하세요. 어머님 하수친다고 생각하십시오. 예. 그냥 저 인간 어차피 각방 쓰실 거니까 이혼해주지 마라. 오히려 이혼하지 말고 알토랑 같이 빼먹을 거 다 빼먹으시면서 나중에 분명히 잃고 병듭니다. 그때 복수하시고요. 지금의 이 생활 수준을 갑자기 낮출 수는 없습니다.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보다 걱정되는 게
아이들의 자녀들의 맞아요. 결혼 결혼, 이런 혼사. 것들에 되게 걱정되고 또 아이들도 되게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거는 아이들이나 이 배우자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이걸 감당할 능력이 되실 때 도저히 이거를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면은 저는 이혼을 하는 게 또 맞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그 서로 부딪히면서 갈등 상황에서 그걸 보는 아이들도 사실은 되게 상처를 받을 거고 오히려 더 불행해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진짜 제가 이렇게 소송을 해보면서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이 탄원서를 써주는 경우도 있어요. 우리 엄마가 이렇게 당한 게 맞으니까 뭐 이혼을 해달라든지 재산 분할을 충분히 해달라든지 위자료를 달라든지 왜냐면 그 아이들이 이제 엄마랑 살 거거든요. 또는 아빠랑 살 거니까. 사실은 양육자의 결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. 아이? 네. 아이의 의견이 왜냐면 아이들이 미성년일 때는 법원에서 재산 분할, 위자료만큼이나 제일 중요한 게 친권, 양육권 이걸 누가 가느냐거든요. 한 중학생만 돼도 또는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법원에서 아빠 뭐 이렇게 양육권을 지정해도 아이가 그냥 나는 아빠랑 못 살겠어요. 엄마랑 살 거예요. 지 짐 챙겨갖고 가면 어떻게 막을 거예요? 못 막아요. 네. 그렇게 되는. 그래서 오히려 이제 크면 클수록 네. 그 자녀의 의견이 되게 중요해서 가사 조사를 할 때 그런 것들을 반드시 청취하게 돼 있고요.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미 커서 본인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으면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아이들이 충분히 그 정도의 역량이 된다면 너무 아이들 걱정만 하면서 참고 살 거는 아니지 않을까. 아 근데 우리 어머님들 옛날 시대도 그랬지만 참는 분들이 훨씬 많지 않을까요? 그 어저께 이제 3명이 워킹맘 2명이랑 저랑 이제 공휴일이어서 셋이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명 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. 만약에 남편이 바람을 폈다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혼이다. 그리고 나는 워킹맘이니까 좀 잘 버는 여성이니까 내가 2 아이를 데리고 살겠다. 그래서 저랑 다른 워킹맘이 그러면 안 된다 해서 말렸어요. 왜요? 근데 이유는 언니 마음을 알겠지만 현재 같은 삶을 유지할 수 없을 거고. 그분은 그래도 워킹맘이니까 뭐 집만 좀 줄어들 뿐이지 충분히 본인 생활을 하시는데 그 지장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. 그럴까요? 네. 근데 남편이 고소득자예요. 아주 전문직. 네. 그러니까 지금 되게 많이 누리고 살고 계세요. 근데 이제 그게 확 사라지고 딸들 교육시키면서 그 언니 월급으로만 살게 됐을 때를 가정했을 때는 일단 이사 가야 되고 뭐 등등등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약간 부딪혔죠 의견이. 또 한 명 현실주의자인 워킹맘은 절대 하면 안 된다. 해주면 안 된다. 해주면 안 된다. 네, 해주면 안 된다. 그래서 막 얘기를 했었는데 아빠님 말씀 들어보면은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한두 번은 근데 그게 용서가 되는 분이 있고 그렇죠. 진짜 그냥 또 안 돌아다 보는 분도 계시니까 그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. 어쨌든 중요한 건 생각보다 많다. 저는 꼭 남자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. 왜냐하면 남자분이 그렇게 불륜이나 바람을 피우는 만큼 상대방이 있어야 되니까. 네, 그래서 물론 뭐 일회성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라도 분명히 생각보다 많을 거고 또는 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 약속의 문제고. 그래서 우리 법에서도 예전에는 간통죄를 국가에서 처벌을 한 거잖아요. 너 이러면 이거는 사회의 어떤 뭐 공공복리를 저해할 수 있는 범죄 행위야라고 처벌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거죠. 이 간통은 서로 부부간의 약속, 가족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인데 이거를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국가에서 처벌하는 건 그거는 좀 아니다. 그래서 없어진 건가요? 그렇죠. 네, 그래서 없어진 거고 사실 대다수의 나라들이 간통죄를 처벌하는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거의 없었고 네.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없어지고 예전에는 우리 옛날에 정말 막 뉴스 이런 거 보면 뭐 연예인들 이런 거 나오면 뭐 누구누구 간통해서 막 구속되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. 네,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막 남자가 다 손 들고 뭐 재산 다 주고 봐주세요 해서 뭐 나오고 막 이런 경우들 이슈가 되는 기사로 많이 나왔었는데 간통죄가 없어진 이후에는 이제 그런 기사는 찾아볼 수도 없고 인식들도 좀 많이 바뀌게 된 거죠. 예. 그래서 이제 결국 저는 이제 이거를 이겨내거나 방지하는 방법은 부부간에 소통을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네, 보내고 시간 많이 대화도 보내고 하고 뭐 정말 아이들 크고 나면 부부만 남는 거니까 신혼으로 다시 돌아가서 잘 되시는 분들도 많다면서요. 네.
많아요. 네.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결국은 또 노력을 지금부터, 해야죠. 서로 믿고 뭐 맡기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약간의 감시라고 볼 수는 없지만 관심을 가지고 관심 어떻게 하는지 좀 보는 건 필요할 것 필요할 같아요. 것 같다. 저는 하나 덧붙이고 싶어요. 제가 이제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어른을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. 좋아하는 건 자유고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그런 문제를 이제 헤어지셨거든요. 어른이 돼서 이해했지만 지금 이렇게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됐어도 그분들이 그때 그 즐기면서 과연 남아있는 자들, 즉 자녀, 남아있는 자들의 마음이 어떨 거란 거를 과연 생각했을까? 지금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도 그 상처가 안 지워지신대요. 그렇겠죠. 네, 그러니까 그때 그 감정으로 좋은 감정은 사실 결혼하고 나서도 다른 이성 보고 설렐 때 있지 않습니까? 뭐 연예인 보고도 좋을 때 있잖아요. 그렇죠. 네, 근데 진도를 더 나가버리면 사실 남아있는 자녀들이 많이 상처받는다는 거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였으면 좋겠는데. 맞습니다. 아니, 결국 책임감이고 내 약속에 네. 대한 어떤 책임감이죠. 자식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약속인 거고 저도 뭐 다른 거보다도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사람이 마음 가는 대로 다 살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본인이 다독일 수 있는 건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네. 책임감과 서로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? 사소한 거라도 좀 더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. 하지만 생각보다 많고 네. 상담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네. 전문가를 찾아가십시오. 민감한 주제였지만 그래도 아빠님이 변호사시니까 또 어떤 법적인 이야기 이런 걸 좀 가미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.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. 또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점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